하셨습니까? 예. 늘 강신영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후보 살펴주시는 그 덕에 우리 체육계가 크게 대고 없이 되게 잘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오늘 체육 그리고 후배 체육 관계자들은 함께 오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그 기가 꿈어져서 영상에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있거든요. 또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로 변화하는데 충분한 자양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이 체육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에 필요한 그 활동입니다. 또 누구든지 다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권리와 또 지력정신 그리고 사회에 또 다양한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체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시설들이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경중을 가져서 설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뒤로 밀어졌다. 그래서 말로만 있었지 하나 실천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지금 제가 시간이 되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또 하나의 삶의 질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나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막상 시장되어서 보니까 턱경에 그 여러 체육시설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 볼 때가 다 뒤로 넘어가게 파이고 그래서 원인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배수 시설이 안 되는 상태에 가서 지역시설을 조성해봤더니 그게 딱 국적이 하겠습니까? 오늘 봤을 때가 참 제가 기막힌 그런 행정을 봤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5억을 집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넌센스 웃지 못하는 아니 그런 체육시설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기본이 배수시설 안 됩니까? 배수시설 안 됐어. 아유 어디 배수시설도 안 됐는데 시설이 먼저 들어섰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다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죠. 거기 더 제가 그 공무원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분인데 기분이 안 지켜졌다. 사실 굉장히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낀 것은 이 시장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시장이 잘 구석구석 살피면서 봐줘야 되겠구나.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눈을 더 큰 눈으로 양쪽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시장이 되어서 토요일 일날은 제가 직접 운전해서 농산 시내 구석 다니면서 어디에 풀이 많이 자라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 우리 그 중앙분리대가 들이 맞춰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명을 줍니다. 그럼 바로 또 수리가 됩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농사를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오늘 공무원 진행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계신다는 자리에 계시고 과거와 다른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사를 변화시키고 또 백두명 시장의 그 철학을 실천할까지 많이 고민하게 됐다.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열려면 5개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 1,200명,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시간이 약 하면 한 1,500명 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머리를 맞대서 변화에 바람을 일으키고
또 혁신을 통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시선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리더는 바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이 부목을 남한테 떠밀거나 남한테 핑계를 대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제가 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시장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살는지를 알게 할 것인가, 떠나는 농사를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농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 의존도는 가장 높은 거 충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딸기 하나 있는 거 딸기가 약 2,400원 1,900원 한 3만 톤 정도로 생산합니다. 딸기는 우리가 한 6가지의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고 그 중에 서량이라고 하는 딸기는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4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주가 42,000원밖에 안 되는 저 경상북도 성주가 바로 성주 참외 하나가 5,700원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딸기가 최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 11만 한 4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 4만 2천밖에 안 되는 5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성주 참여 하나고 5,700억의 매출 우리는 2,400억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국민이 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나갈 방향과 목표가 없었다고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물고 먹고 그냥 왔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아니 개인도 내가 지금 새빵을 살지만 이 새빵에서 전세로 나가고 지하에서 바로 지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마도 사고 개인 주택도 사고 이런 저축의 유미가 있고 그런 삶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만은 일조가 없는 이 예산에서 방향과 목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망이었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 대단한 실망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 농업대로니까 더 기본이니까 수탁계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통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럼 하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바로 이 군수문화도시, 군사문화도시, 이 논산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수, 국방 군수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쳐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위험한 국방을 하는 거, 군수산업을 하는 거, 위험한 그런 공장을 논산에 두고 하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일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단체에서 사무실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라고. 이해는 됩니다. 과거의 군수산업과 지금의 군수산업은 달라. 약 군수산업의 50%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 위치해는 여기 사람들 다 우리 무사하다고 많이 살아요. 경상도권에 약 30%가 있고 대전권에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 논산권에 인접해 있는 대전에도 20% 정도의 국방산업, 바로 국방군수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다 못 살려고 다 이사 가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국방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K방산이라고 해서 요즘 혼란을 지금 뭐 수십 조씩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납니다. 정말 이게 우리 말 표현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거 손이 위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치고 나간 겁니다. 그냥 하면 논산에서 그냥 원산에 메아리를 풉니다. 누군가가 논산의 국방산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래 논산이 할
살만한 곳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송이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알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흔들어 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로 방위사업청. 이 방위사업청은 가장 이 군 핵심의 핵입니다. 머리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기, 비무기, 같이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움직이면 수십 개의 단기기관들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 지역 가까운 곳입니다. 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께서 대전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약, 인수위원회가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을 정했는데 거기에 제가 붙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왜? 방위사업청이 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에 붙어서 싸워야 대통령도 알아듣고 중앙도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이 배짱 있게 방위사업청 동산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소가 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고 있으니까 다 쳐줘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얘들이 방송사고 오기 시작합니다. 미국할 신문이 아니면 보다 방송에서 와야 바로 이제 크게 출전을 합니다. KBS, MBC, YTN 방송사에서 왔어요. 거기서 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날 이럴 애국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애국심 하나로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이 백성의 시장이 된 이상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시민에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가져갈 수가 없다. 이제 방사 통해서 우리 노산에 살살기도 길을 줘. 그래야만 이게 균형적 발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앙에서도 다급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 6월 말쯤에 이게 결정되는 것인데 제가 그 기자회견을 열흘간 돼서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거. 왜? 이게 대통령 입장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너무 논쟁이 오래 가면 충청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논산도 본향인데 국민스럽고 충청도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산에 이제 군수산업을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인식을 시켜가면서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국방군수의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1200억짜리가 우리 논산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논산에서 단일 투자, 단일 면적으로서는 최고의 투자 1200억. 그래서 이것이 돈 약 450명 정도의 우리 신규 직원이 뽑힙니다. 그런데 어디에 메리트가 있냐? 이게 하나 그룹이었어요. 어디에 메리트가 있냐? 바로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준다. 대기업 하나하고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계약책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고 똑같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기업 수준의 기업을 논산에 드디어 승복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가서 수년씩 집사기 위해서 저축하고 고민할 거 없이 이제 논산에서 사람밖에 살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바로 있는 거죠. 제가 부분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36일 만에 허가 내기 어렵죠.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허가입니다만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폭판 중간 부분인데 앞에 실만 부분, 중간 부분, 뒤에 추진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결합체가 돼야만 드디어 위험물질로 여기가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중간 부분을 생산해서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완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대전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 10여 명이 오셨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 파프를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꽂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했어요. 제가 그분들 그렇게 해요. 그분들 대략 살답니다.
이거 위험 음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고 국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위험물질과 생산이 금지된다. 그건 걱정하지 마. 생산 금지됐으면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여기 가서 내가 군공장 만들어 무기라도 누구한테 팝니까? 조금 전력 국가가 다 배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개를 만들려면 1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500개 만들고 쌓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생산할 수가 없으면 절대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허가를 해주세요. 우리가 공장 못 짓다. 그런 데 바보냐. 두 번째, 이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다. 우리가 전쟁 일으키는 국가는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방어용이다. 최소한 방어용으로 우리가 보유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만들어지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세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도 피고 줄 것이 아니다. 백성현 시장 바로 위험하니까 논산에서 이걸 만들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당당하게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명사업도 발표했어요. 저는 시장 이걸 그만두면 좋지 제가 거기에 불해서 이걸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집집마다 있는 가스통 하나씩을 다 거리에 이고 삽니다. 그겁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반대하는 속으로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그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무도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인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대비해서 그렇게 다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그냥 폭삭해서 보거든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긴 뒤에서 이중창, 삼중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컴퓨터로 다 조작됩니다. 밖에. 그만큼 지금은 과거에 다르게 그냥 가서 뭐 잘못하고 폭발이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유리 창문으로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그냥 폭삭하고 말지, 여기까지 파고가 주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그런, 아까 말씀 완전 조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많지 않다. 거기 물도 없다. 이렇게. 물도 쓰지 않아요. 물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잠깐 괜찮습니다. 시간이. 예. 논산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논산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논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야 이렇게 상상한 가치를 느끼고 희망을 느끼니까 그냥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논산에 3천억짜리가 있네요. 지금 MOU가 체결됐고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1,000만 원씩 우리가 여기 그 수해 피해 때문에 1,000만 원을 나누셨어요. 그분들이 이번에요.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모든 비치계를 만든 역할을 하는 그분들하고 해서 이제 올해 5억을 가지고 우선 로봇 생산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천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2030년도까지인데 지금 2028년까지 좀 땡기려고 합니다. 좀 불산이라고. 그렇게 되면 3천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AI, 드론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군용 전지, 요즘 꿈의 무게 2차전지 모임, 그 다음에 에너지, 일반 에너지. 이것을 연구하는 기능입니다. 그 연구하면 이것을 생산하고 실증하고 실험하는 우리 회사들이 필요해요. 첨단 사업의 회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보면은 한 60여 개 정도가 이 모기업을 동조해서 같이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럼 한 60여 개 기업이 들어가고 같이 따져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한 1600명 정도가 근무할 석박사 연구원. 근데 농산이 드디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렇게 큰 변화가 가지고. 자,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가. 그래서 지금 이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그 MOU를 체결하거나 지금 별도로 협력업체들만 또 집어넣어야 될 지금 사업단지가 별도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또 제가 와서 기가 막힌 것은 또 뭐냐면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산업단지가 있어야 일반 기업인들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있으니까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 노동의 농공단지만 2필지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다 나가고 이제 없습니다. 이런 산업을 유치할 수 없어요. 제가 도시사람한테 건의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이 되어서 보니까 참, 노사에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산업단지가 있어야 수많은 발전이 되고, 다음 시장에 와서도 공장도 유치하고,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유치해야 됩니까? 아무 데나 유치하면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유치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놓친 기업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국부, 군수, 국방산업은 개별 입지가 가능합니다. 거의 산업단지 아니고 개별 입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개별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이왕이면 용산에 참 부끄럽게도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건데 상당히 급합니다. 이왕에 만들어주실 거나 그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100만 평짜리 하나 노사에 만들어주시고 이 대장국에 100만 평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헬로윈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거기서 기자분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 2월달에 오셔서 현장도 만들었죠. 현장도 100만 평짜리가 많았어요. 현장도 가보셨고, 그 다음에 1억 5천을 보내주셨고, 저희가 3억 5천을 감아서 5억대는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이 들어오는 이제 여기 타당성, 환경영향과 이제 이런 절차가 남아있죠. 그럼 자, 용역이 들어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현장도 직접 가져가셨고, 이렇게 해서 100만 평짜리가 이제 들었었는데, 우리 논산에 이제 기존에 2018년도에 국방산업단지가 유치가 됐죠. 26만 원 정도가 정도의 쪽으로 유치가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타당성 조사만 끝났어요. 나머지는 농기 전용 변경해야 되죠. 또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죠. 또 이 재해 평가 받아야죠. 이런 절차가 남아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환경 영향 평가 받으려면 보통 3년 이상 걸려요. 3년 다 4년까지 이렇게 걸려요.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그동안에 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농민부 차관이 실국장 받아서 농기 전용시켰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이제 국토부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의해서 보상 나가고 인정된다. 그럼 이거 26만 원. 근데 나머지 한 70여만 원 해서 같이 따라가서 100만 원짜리 거죠. 그래서 이것은 26만 원짜리는 국방산업단지. 이것은 군수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되거든요. 양쪽에. 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국방산업단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이런 날에 드디어 산업단지가 들었고. 그렇게 해서 나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호텔의 기능도 농산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바로 서로 상담도 하고 고기 구매하는 상담도 이런 할애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상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의 기능이 필요한데 호텔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적극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합정도시에 리조트를 유치하는 거예요. 리조트를 개발해요. 아니, 보니까 이 합정도시도 물은 노천공사법, 땅은 거의 대부분 나라고 갖고 산림청소, 국가,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 제한을 보여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무조건 쫓아갔어요. 제가 농산에 시장이 돼서 보니까 이럴 거, 이럴 거, 이럴 거. 그분은 남성현입니다. 저는 백성현입니다. 자, 우리 총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한정적으로 있을 분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을 때 두 성현이 농산을 내서 일을 내시죠. 그걸 했습니다. 일 내시자. 이거 쏟아라. 그래, 정말 어려워요. 사실 보기 없는 게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역대 시간 그거 프로그램에서 거기다 어찌어떻게 해보려고 그 노력을 했어요. 안 됐어요. 정말 어려운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15,000평을 풀었어요. 아무튼 풀고 거기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여지를 좀 나누고 그러면 그 주변까지 해가지고 한 4만 5천 정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많아요. 여러 지금 업체들하고 제가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부분들은 기업체가 돌아서 그래서 200집 이상 주는 리조트를 하나 지면 거기에 비즈니스 센터까지 넣으면 바로 상가의 기능, 호텔의 기능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 공장이 부르면 어느 분들은 뭐 2만 명이 늘어난다, 인구하는 거 몇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요. 공장이 늘다 하더라도 약간은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요. 단계가 필요. 이 분들이 오셔서 농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개발 그리고 함께 그 삶의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같이 교화시켜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용 삼성회장이 계열사를 통해서 주 4일 근무를 실험합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나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5일제에서 4일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사는 정원과 바로 자연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결장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1차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살고 경제에 살고 농산에서 해만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 때 드디어 애들 교육을 다 시키고 했을 때 내려와서 쓰다 이것이 바로 정부교육의 2차적인 기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해요.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풍산 같은 데가 그렇게 해줍니다. 5천씩 줍니다. 소금 8,500, 5천씩 줍니다. 안 떠나요. 당장. 제가 풍산에 오자마자 풍산이 아주 이 방산업체로서는 아주 선두주자고 대기업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장하고 제가 술 취하고 만났어요. 내가 저하고 폴라티데스 사장하고 풍산 사장하고 셋이 군수산업 연산 유치 공동 추진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폴라티데스는 1200억짜리 지금 짓고 있으니 나중에 다 질 무렵에 본사까지 오시면 되고 공사는 뭐 하시겠습니까? 정선하세요. 필요하면 우리 왕 회장님 설득하셔서 농사에 새로운 공사를 정선을 통해서 농사의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도와주세요. 이 양반들 진짜로 왕 회장 설득해서 450억 정도 들여서 약 3만 톤 정도의 홍산이 새로운 공사를 증설을 합니다. 홍산이 지금 수십 년이나 있었지만 거기서 사고 났다는 소리 들어보지 않았죠. 아주 조용하죠. 너무 만족해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또 뽑습니다. 북등통신하고 함정에 들어가는 안테나, 특수 안테나를 만들고 안산에 있는 그 본사가 농산으로 옵니다. 부족해. 일단 다 샀습니다. 풍산도 3만 평 정도 지금 두 군데 이상인데 한 군데가 다 정해졌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또 안 되니까 그걸 뭐 그렇게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에 가치가 있는 그런 공장들을 이제 더 증설하고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 이게 바로 가치인데, 그러면 정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질의 의료성 물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백제병원이 종합병원을 세 그 가치가 굉장히 우리 논사에 또 많은 주변의 인류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 기자장, 우리 백제병원 노사를 세고 같이 대학 부속병원에 출연하는 대학 병원으로 한 번 조인트해가지고 대학 부속병원으로 한 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님들 같이 하는 거야. 경력이 좋아. 아마 제가 알기로 TF팀이 끊어져서 어느 대학으로 조인트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되면 거기는 부지는 팔아서 아파트 짓게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방법을 찾아줄 테니까 그쪽에 가서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대학 부속병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해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사람이 정부할 수 있는 기능의 요소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교육팀에 있던 내가 농촌에서 우리 아이들 나는 어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아이들은 더 살리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도 또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 것입니까? 바로 양질의 교육, 인재 육성 서비스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자, 앞으로는 4차 산업에 필요한 하이테크 기술이 AI 코딩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기본으로 지금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사회생활 하는 거 이걸 모르면 사회생활 하는 거 어렵지. 우리는 못 배웠어도 그냥 왔어요. 앞으로는 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학원도 없습니다.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모시고려면 희소성이 있어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건양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건양대하고 노사시와 손을 잡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건양대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모셔오기가 어려우니 반도체 학과를 만들자. 그래서 원래 반도체 시스템 학과를 만들어서 무슨 아카데미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카데미 과정으로. 그럼 반도체 설계로 이렇게 원래 건양대하고 제가 이제 협의를 해서 반도체 시스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국무총리가 우리 노사를 방문하시면서 건양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김일수 박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갔습니다. 백시장. 네. 국무총리 오시니 그 도지사도 다 오셨고요. 이왕이면 반도체 시스템 학과를 반도체 학과를 만들자. 그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오케이 하면 저희들 도와주셔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백시장이 돈은 상관없나 저를 알고 그냥 뭐 지금 96세가 되는데 참 굉장히 밝게 받아들입니다. 돈은 상관하지 말고 오늘 국무총리한테 백시장이 건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반도체 학과를 우리 건양대에 신설하게 해요. 그 대신 정원은 줄이지 말고 그 정원을 늘려달라 그만큼만. 이렇게 저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그 대학 총장님들이 각 교육관계자들이 다 오셨어요. 또 한 30명 오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장님도 오시고 제가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국무총리에 답변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소멸지역 하시는 거고 그 소멸지역이 동해 도시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우리 힘을 있는 학교로 주자. 그게 바로 건양대학교가 힘원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다. 근데 이제 그렇고 나중에 최종 결정지는데 논산시와 협력관계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학과 신설을 제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학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10월부터 수시가 가지고 수시 모집이 돼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삼성에 있었던 그 아마 시대 그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자, 이제 이분들 오셨으니까 이분들을 그냥 학과로만 활용하지 말고 논산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반도체 교육을 실 수 있는 기회를 있어요. 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20명 지금 반도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격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9월달에 6개월 과정인데 9월달에 졸업합니다. AI, 코딩, 메타버스, 사이버고 이 4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몇 번씩 가서 빵 사갖고 우유 사갖고 가서 격려하다가 눈이 떨어져요. 얼마나 이 호기심들이 큰지 굉장히 아주 참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느끼는 고등학생들은 이 수업에 진하게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 출동률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리고 2학년으로 내려오고 교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길을 넓히려고 넓혀가지고 폭을 넓혀서 그러면 이제 교육비가 좀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시설도 팍 주고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저기 총장하고 부총장을 만나고 오늘 시설도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하이테크 기술로 우리 교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죠. 코딩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수학 고등학교 선생님들 잠깐 교육받아가지고 이론만 조금만 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대학 교수님한테 배우니까 좋아요, 설레요, 이거요. 이게 자기들 따르고 그냥 일반 선생님한테 또 하는 거하고 대학 교수님한테 배운다는 게 다른 거 같아요. 그건 뭐냐면 호기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제 학부모를 내가 만났는데 여기 중앙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거기서 그걸 배우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힘들어하지만 지금은 너무 재밌다고 정말 그거 잘하셨다고. 그래서 이 6개월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냥 가서 집에 가 있어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연속하기 위해서 좀 상급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재를 받아서 교육을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냐 고등학교까지는 논산에서 학교를 다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요. 그리고 대학은 각자의 선택이니까 거장대학교, 폴리테크, 건강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 고려대 갈 수도 있고 연세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유니까.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논산에서 학교를 다녀도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그러면 이름이다. 왜? 다른 데서 배워지지 않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이테크 기술을 배워서 자신있게 취업을 한다, 진학을 한다, 또는 창업을 한다.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펜디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창업이라든가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콘서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연결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향을 잡겠다고 하는 분들은 지원해주자. 그래서 인재 육성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바로 교육 서비스. 세 번째는 뭐야? 교육의 편리성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갔다 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별장에 되어 있는 서울에 1시간 거리에서 왔고 여기 지금 논산역을 활용해서는 지금 가수원 국성리 그 부분을 바로 지금 7,200억 정도 들어서 하면은 약 13분 정도가 단축되면 1시간 15분, 10분 내에 이제 논산역을 통해서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각 사단에 있는 훈련소가 다 없어집니다. 다 논산으로. 그러면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주인 정도 하는데 한 3,000명 가까이 넘게 있잖아. 병력들이 논산으로 그러시고.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는 우리가 명예들이 논산에 지금 다녀가시는데 이분들이 논산의 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공주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주역, 논산역, 구역, 바로 구역 이렇게 해서 같이 활용을 높이자. 서울에서 논산을 치면 논산역만 나오면 공주는 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다면 공주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면 공주도 갈 수 있고 구역도 가고 바로 논산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시장을 만났고 공주시의장을 만났더니 이 사람들을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접근법이 잘못됐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무슨 소리 하면서 공주역으로 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부여 논산 공주가 모여서 백제역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백제역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백제역 가면 열차를 타면 서울을 가는 줄 아십니까? 서천을 가는 줄 아십니까? 진영이 있어야 이거 타면 어디 간다고 알지. 이거 타면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 그거 깜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당히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공주역을 자존심을 살려주고 공주역, 논산역, 바로 그리고 구역
이렇게 하면, 이걸 하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그러면 이미 벌써 그렇게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제가 용역을 도와줬어요. 이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소하고 다시 설정을 해서 이 표지를 바꾸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시장도 공주역 활성화 이렇게 되고, 공주역 활성화는 뭐예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개발의 여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시고 완전 유행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공주 사람들, 부여 사람들 제일 많아. 거기는 뭐 서울에 올라가면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원산, 그 다음에 공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역을 이용하는.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공주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공주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부터 택시 가져와서 우리 사람을 싣고 부여 사람을 싣고 이렇게 서로 신사역처럼 해서 하면은 지금 이제는 공동 상생의 시대. 내 것만 도입하면서 남을 가져야겠다. 아까도 하나 부여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대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선달 교육 시키는 거예요. 제가 3월달인가 시장으로서 협의회에 가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같이 잘 살자. 논산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논산만 잘 살고 잘 나가다 보면 부여 사람 뺏어오고 공주 사람 뺏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스템을 변하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학과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각 지역에서 희망자에 있는 그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논산을 왔다. 그 가정대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비용은 우리도 주고 있으니까 비용은 거기에 계산해서 우리 가정대에 비용을 주고, 제가 그렇게 제안해서 의향서를, 시장군수 의향서를 다 거기 서천, 부여, 공주, 군산, 계룡 다 받아왔어. 그래서 가정대 갖다 줬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수요조사해서 여기에 필요한 실습장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공부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충남의 남북권의 중심의 논산이 바로 공동 경제권을 형성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모범 도시로서 가치가 높아.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문화. 뭔가 즐길 거니까 있어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늘려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 중에 하나가 우선 공연문화, 여러 가지 대중문화가 있습니다만 그 격을 좀 뚫게나게 봅시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과거의 시민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아주 교양이 풍부하고 또 아주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자꾸 돌아가서 그대로만 답습한다면서 문화가 발전이 좀 높이자고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축제의 수준의 변화도 확 바꿉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만 불컴없이 싹 끔패치고 바꾸고 싹 바꾸고.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선거한 것이 바로 딸기 축제. 딸기 축제. 35만이 왔습니다. 경찰청, 충남경찰청 헬기가 떠서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마비가 왔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요. 그냥 저기 하상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하상은 이런 어르신들만 가줄 거예요. 요즘은 가족이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축제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공원을 시민가족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높여드립니다. 그랬더니 딱 그런 맞은 거예요. 아이들 들고 왔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딸기 축제에 오셨어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통마비 됐다고 저랑 와서 직접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끝난 뒤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올림픽을 하든 월드컵을 하든 그런 행사를 축제를 하면 내가 차를 몰고 와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와서 주차하면 그 축제는 망한 거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내가 돌아서 간신히 주차하고 축제 보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공한 축제다. 농산에 역대 이래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골목이고 어디고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상점마다 가게마다 다 재료가 떨어져서 다 방에다 바꾸죠. 더 이상 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농산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그거 불편 며칠 못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그 뒤로는 그에 대한 불만을 맞아요. 초반에는 일본이 저한테 전화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잘 정착이 되고 그러면 대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야 돼.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또 하나의 교육도 하나의 숙제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가족부는 더 넓힙니다. 저쪽 수동한 시당을 우리가 샀습니다. 사서 더 하고, 거기가 2027년도 세계 딸기 엑스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더 커야 되고, 주차장 더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매년 5월쯤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승인 요청을 받아서 2027년에는 세계 딸기 엑스포를 내년에 된다. 안 하는 걸 해야지. 아까처럼 하는 걸 그냥 울컥하려고 저도 편하고 공무원도 잘하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 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어하고요. 지금도 잘해요. 앞잡아서. 내년에는요, 제가 5월 19일에 태국을 갑니다. 태국에서 태국 방콕의 시장하고 저하고 MOU를 칩니다. 어떤 MOU? 국제관광도시인 태국 방콕에서 우리 논산의 딸기를 딴 농산물을 가지고 내년 2월에 세계 축제를 합니다. 방콕에서. 저하고 방콕시장하고 같이 서서 우리 논산 농산물을 홍보합니다. 거기에 말레이시아서부터 그 동남아시아에 있던 인근에 있는 싱가포르 이런 분들 이 바이어들 와서 우리는 논산의 농산물 창업까지 결국은 수출 대학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과 태국에 50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MOU가 아닙니다. 수출 계약입니다. 지금 인사도 이미 다 소유 쪽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적을 지금 그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600만 달러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저달은 이미 벌써 힙성이 나가고 지금 10월달에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미주 지역까지 미국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이거 미국의 식품 수출할 때는 가공식품 수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이게 바로 500억 정도, 510억 정도 수출 계약입니다. 나머지 내년 축제를 통해서 1,000억 가까이 받으면 한 1,000억 이상을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 유통을 시켜서 가격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희소성을 통해서 수집하는 공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협찬하겠다. 세계 축제를 지금 지자체에서는 있지 않는 일입니다. 기술단체에서는 세계에 나가서 축제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처음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부 가서 설득하고 관광부가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가수 닉슨이라는 가수도 그렇고 가수하고 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협찬하겠다고 하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여기 우리 CJ, 한국야구도, 그래서 큰 기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협찬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 정부에서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세계 만방에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냥 과거에 그냥 하는 대로 물커먹는 행동이에요. 그래 뭔가 달라지고 우리 논산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불타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논산에서 가치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봐. 저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참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이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달라지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와서 배운 거 아시죠?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그냥 분들이 떨어져서 어머니 아버님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는 걸 하겠다. 왜? 제 고향입니다. 저는 여기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시장을 그만두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백시장, 칼국수장을 하자. 그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희망을 만들고 구슬땀을 들고 그리고 내 고향이 좋다고 하면서 여기서 뼈를 문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이인재 위원님을 통해서 얻은 중앙의 인맥 다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의원님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훈련소에 총소리 때문에 소리 내고 그 좋은 말을 가다 보면 다 훈련소 불러 하나 써있죠. 불안하고 그거 싹 걷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고통스러워져. 제가 훈련소에
되자마자 훈련소한테 그거 내가 도와줄 테니 달라고. 270억 들여서 국가 예산 끼어넣기 해버렸습니다. 국가 예산 세우지도 않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논산 시민이 소유민에서도 연구했던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을 70년의 역사 동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도록 해서 제가 서울쪽 정책위원장 할 때 예산에서 국회 다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냥 끼워넣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7억 끼워넣기도 어렵습니다. 270억짜리 희대 사격장 만들었습니다. 4억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인 논산을 보면 늘 우리 훈련소 정문이 이 하늘천 이 신사의 모습입니다. 국회 국방의 요람인 우리 훈련소가 이 신사의 본이 대선되겠냐? 늘 뭐 아실 거예요. 전당훈 의원님 늘 문제 제기 국무인 논산은 늘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제가 그거 가져버렸어요. 그거 가져서 지금 10억 책정이 돼서 7천만 원 설비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동안 안 했던 것, 어려웠던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가자.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논산을 알아들어요. 논산을 한번 알아들으십니다. 저하고 지난번에 수혜에 오셨을 때 이분도 저짝 청약 같은 사람이 돈 사진다고 그래서 일곱 시간 안 옵니다. 이게 그냥 저기 국무총리가 이거 왔는데 대통령 또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오시자마자 강경이 어느 방향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경. 그 다음에 고구마가 여기 많이 나는, 고구마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사과입니다. 그게 이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제일 많이 피해가 왔다.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특별대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42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좀 옷을 좀 크게 넉넉하게 입어서 427억짜리 올렸는데 많은 액수가 와서 지금 계산해서 또 바로 통계하게 됩니다. 과거하고 다른 그거는 부담책이라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들 시원시원하게 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시간 관계가 나중에 또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이 뒤를 밀어서 논란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학창시절부터 정치의 꿈을 보여주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또 겸손한 걸 같이 갖출 수 있어요. 사람들 만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마음속에 그걸 그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꿈꿔 그런 사람 바로 자유 들고처럼 말보다는 대한민국 그분의 논산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숙제국가 빠져야 또 이뤄내야 될 꼭 선방 이런 생각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조금 여러분께서 아이디어가 저는 생각하는 끝에서 걸렸습니다. 늘 말씀해 주시고 늘 제가 열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담아내서 논산이란 그릇을 다 믹서를 해서 새로운 논산을 만들어서 과거의 논산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도 생각도 바꾸자. 제가 3월 고구마 축제를 3월에서 오신 겁니다. 고구마 축제를 강경 젓가락으로 맞추고 하나도 통하고 그럼 우리는 늘 농산물 축제가 너무 많잖아요. 문화축제를 하는 남들해야 되는 축제인데 그것이 육군 문화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면 우리 군 논산 훈련소를 거쳐가는 훈련소 출신들 군 페스티벌을 할 것인데 또 지금 구비를 하고 벨브레 육군 문화를 한다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김대훈 도시하는 논산에 한국 호텔을 하나 시작 그래서 한 200km 정도 이런 내용을 아마 내보내서 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를 진행하냐고 저를 만나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하는 호텔을 보면 저는 합격적으로 가져가자. 그분들은 지금 있는 육군원에서는 노동 쪽에 그렇게 하자. 그럼 하는 것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장소가 하는 것은 그렇게 좀 결정이 났습니다. 도시한테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하나부터 해주고, 그런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스스로도 그래. 변하자면, 과거의 생각은, 올해는, 작년에는 강경 족발이 상월 고구마를 만나다 했는데, 올해는 강경 족발이 상월 고구마와 춤을 추다. 만났으니까 좋아서 춤을 추래. 해방 맞지 않습니까? 상월 고구마는 7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때문에 우리가 동네 축제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15 이상 되는 막 강경의 젓갈의 축제로 와서 문화 전체를 위해서 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원래 10톤을 고구마를 수출해 갔는데 이 보관을 너무 오래다 보니까 찌워서 놓으니까 아래가 10%게 이렇게 변했다고. 그래서 상품까지 넣어서 페이지로 하고 다시 10월달에 생산되면 생산된 상품으로 수출로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는 수출이라고 제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해서 재배 면적을 7가구를 17가구 70가구로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 7가구로 해가지고 거기서 동네 잔치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꾸 거기서 막걸리 한잔 하고 뭐 하는 생각만 하고 자꾸 그걸 원해요. 제가 다 나오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 새로운 변화의 생각이 하지 말아보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과거에 보인다는 거잖아. 왜?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수라는 데가 있잖아요. 장수 차관만이라고 하잖아요. 차관. 장수랑 차관은 한우라고. 아니 도대체 사과하고 한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젓갈도 제가 그냥 젓갈에 고구마를 붙인 게 아니에요. 제가 젓갈장을 가서 입혀보니까 꼭 고구마를 줘서 손님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젓갈과 고구마에 궁합이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젓갈과 고구마를 붙여보자. 또 제가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늘 젓갈장에 가보면 250g, 뭐 500g, 1kg 이렇게 병에 이게 담아져있어요. 젓갈이. 이걸 왜 꼭 그렇게 병에 담아있어요? 그래서 캡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일로. 쭉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재희 사장을 만나서 이거 해서 납품을 받아서 햇반에다가 다 붙여줘라. 그럼 다 양념 젓갈이 되니. 그래서 밥 비벼 먹을 수 있도록, 한 반찬이 있도록, 국수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다 조사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 강릉에 젓갈 공장 전원 공장 어디 들어오게 쌓여서 이거는 활용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급한 거 꺼놓고 다시 그 현장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팩으로. 지금 보세요. 이 젊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여자들이신 분들 젓갈 다 입맛에 맞고 젓갈 김치도 드시는데요. 젊은 사람도 젓갈 안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입맛에 맞게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식품연구원에 그 연구를 시켰어요. 그것을 좀 상품화제 새로 바꾸고 한국식품연구원에 그 결과가 나오는 포장도 바꾸고 맛도 바꾸고 소스도 개발하고 이렇게 젓갈도 다시 장착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젓갈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병치로 나왔다가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병치로 들었다. 이거 저는 안 먹습니다. 한번 딱 먹고 칠 때가 또 먹어야 돼요. 병치로 들었다 나왔다 냉장고에서 이걸 바꾸자. 이제 위생적으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 보시고 또 이거를 폼플라스틱으로 넣고 나도 어디 가서 밥만 있으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탭을 동남에 가지고 상당히 있는 동남아, 베트남, 태국. 그래서 태국도 젓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더운 지방에서는 어차피 이 땀으로 많이 배출되니까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을 그냥 먹기는 뭐 젓갈을 통해 나오고 보충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대박식으로 상당히 좋아. 그렇게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과거에 앞서가지 않는 새로운 걸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이제 과거에 집착해서 본인만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혁신에 대해 함께하려고 박수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다린다. 그러면 제가 임기 말쯤 다음 임기 누가 되는 다음에 임기가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서서 임기를 이렇게 하다가 시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시사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직
노사님과 노사 시민만을 위해서 떠난 남자 노사 시작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각은 사람이 없고 저는 돈에 대한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13년간 여기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 벌목이 흘려서 사람으로 어떤 데는 인정적으로 어떤 데는 행사장에 공무원들 나가라고 그래요. 네, 나가라고 그래요. 보통 게 제가 그런 수고를 당하면서도 제가 13년을 버텨올 수 없어. 내 고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마음껏 한번 말이야. 그 나를 바꿔보자. 이 생각이 저한테 시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복하거나 누구 사람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공정한 그런 인사 또 행정을 통해서 당하는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채워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같이 함께 가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 읍명동에 회장님들하고,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이렇게 다 계셔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유쾌한 말씀인데, 뭐 분기별이라도 아니면 뭐 1년에 2번이라도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열린 생각, 이런 것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약속 좀 하고 가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 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체육관계, 그러니까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거 했고요. 제가,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왜 이렇게 체육관도 잘 배우고, 그 체육수도 잘 배우고, 진짜 부러울 정도. 그런 거 아니고, 부럽고, 그래서 노사도 그런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인프라가,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나락하다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도명으로, 저딱 그, 휴면시 아파트 옆에 보면, 공유,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여 평 정도인데요. 거기서 지금 한 3,500평 정도 해서 공으로 찍어서 밑에는 주차장 활용을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서 근데 한번 했더니 이게 동이라는 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재나 이런 데가 위험스럽고. 그 잘못하면 제가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돈만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 적어도 1,500명, 2,000명씩 들어가서 박수도 치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늦게 지금 만들어진 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200명 들어가서 박수 치고 그거 있으나 말한다. 그리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하는 거가 많이 떨어져.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임기 안에 시작을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정립을 해요. 그래서 정립을 지금 시켰습니다. 예산 정립을 해요. 정립을 해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하면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청사, 지난번에 안전도관을 했더니 2등급이요. A, B, C, D, 제일 꼴찌입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다행히 3층짜리라, 그래도 이게 하중이 그렇게 많이 안 받으니까. 근데 고층 건물에서는 이것은 당장 거기서 상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센터 가서 그 외부인들 소통해서 공사 행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층에 올라가면 좀 위험부담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지만 내부 우리 시민들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회의하는 거에다가 잘못하면 또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단조사를 또 한 번 다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강하고 또 방수처리하고 보강공사하고 해서 우선은 좀 쓰면서 이거 정리하려면 1,000억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올려버렸어요. 세상에 A, B, C, D, 2등급 A, B, C 정도 때문에 하면은 빨리 청사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될까 아닙니까? 아무 대책 아무것도 돈 10원도 정리해야 돼요. 정리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논산에 지금까지 한국이었더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려고 그래서 있는 부분을 깨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부분을 조금 좀 먹어서 한 줄 더 내서 하고 뒤에 앵커를 박아가지고 해서 관중으로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거 활용하자. 이런 다른 데는 덜 들어가면서 독선 급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권양대학교에는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주 대폭 낮췄을 겁니다. 우리가 대여
비쌌습니다. 대통령 주차비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면서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항명통을 지금 과거에 같으면은 한 300억, 400억 제가 2년을 보시면서 그걸 지으려고 예산을 받으면 한 450억 정도 지금 1,000억 들어가요. 이거는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조금 해서 나중에 또 부족한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정립을 하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 체육관이 자존심이 상하고 필요한데 거기에 체육관을 수정을 해서 제대로 정부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결론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